네, 안녕하세요. 벌써 LLM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LLM은 원래 강연의 목표였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LLM만 알면은 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LLM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했었던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으로 그 전에 뭘 했었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써 있죠. 자, 슬라이드 같이 보실까요? 데이터 조작하고 전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비워 떠올려 TF-IDF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기반으로 텍스트 분류하는 거, 웹에서 데이터 갖고 찾는 거, 다양한 데이터를 이런 거 저런 거 형태를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토픽을 정해서 그걸 제공하는 거,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텍스트를 갖고 조작한다고 치면 요 정도면 꽤 많이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이런 내용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소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PT나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은요, 좀 대규모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좀 느리고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런 한계가 좀 있으니까 요것들을 배운 것들 잘 기억하시면 그래도 자그마한 거 요즘 또 유행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또 요즘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토픽 찾는 거에 이어서 텍스트를 요약하고 또는 이 텍스트를 잘 정리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말고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화가 난 거냐, 짜증난 거냐, 이런 감성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까지만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텍스트를 갖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치면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면서 요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텍스트 요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인간이 이제 보면 인간이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텍스트가 너무 크거나 또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다양하니까 크면 다 읽기가 힘들고 다양하니까 또 그거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텍스트 데이터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요약된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기자분들이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요약한다 하시면 뭐냐면요, 자동 텍스트 요약이라는 것은 자연어 우리가 쓴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콘텐츠에 존재하는 모든 핵심 정보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핵심 정보의 콘텐츠에 있는 모든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결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걸 말합니다. 요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결한 걸 만들어 놓게 되면 샘플링하기 좋고 검사하기 좋고 인덱스하기 좋고 읽기 편하고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요약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또 오늘 다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겠는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만 갖고도요, 얼추 그래도 필요한 정도는 다 요약이 잘 되는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요약을 간단하게 보면요, 텍스트 요약하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요약을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업무별, 뭐 생산이나 기자냐, 기사냐, 뭐 이런 어떤 업무별로 요약할 거냐, 아니면 사용자가 궁금해한 것 중심으로 요약할 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최근에 LLM은 주로 쿼리 기반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메인별로 하자는 게 최근 흐름이 거고요. 그리고 또 텍스트를 요약할 때 보면 입력으로 하나의 문서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문서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여러 문서에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약을 할 때 추상적으로 요약할 거냐, 그러니까 전체 내용 갖고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있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만 뽑아내서 제공할 거냐, 추출식 요약이냐, 뽑아내는 거죠. 이걸 갖고 새로 만들 거냐, 추상적인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요약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GPT나 제미나이를 갖고 만약에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쭉 얻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텍스트 요약에 있는 기법들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뭐예요? 여러 문서, 추상적 요약, 그리고 쿼리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럼 GPT나 제미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도메인별이나 이런 거 안 되냐? 됩니다. 하지만 도메인별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쿼리를 할 때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대용량 시스템을 쓸 때는요, 그 애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그런 것도 어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건데 용량이 크니까 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것에 맞춰서 요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총 합쳐져서 완성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GPT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셨죠? 좋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면 추출식 예약하시죠? 이건 이제 원문에서 가장 좋은 원문의 내용 잘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을 갖다가 뽑아서 제공하는 건데,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문장을 뽑는 기준이 뭐냐? 단어가 많이 나오는 문장 유사도, 클러스터링 중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쓰면 문장 유사도, 그러니까 문장들을 뽑아서 유사 문장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랭킹을 딱 매겨서 그 위에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문장만 뽑아서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좀 이따가 텍스트 랭크라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요약하는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신경망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요번에 다루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처리하는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저희는 오늘은 요 추출적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처럼 그 문장을 갖다 뽑아내거나 하려고 그러면요, 다음 주제가 벡터 표현인데, 이 언어를 그 문장을 갖다가 벡터 숫자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해봤었죠. 그래서 그 희석 표현 해서 예를 들면 BOW, TF, IDF 이렇게 표현할 수, 이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원핫 벡터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뭐냐면 한 문장에 단어가 10,000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10,000개가 쫙 있고 그 중에서 강아지가 4번째다 그러면 4번째 이렇게 1. 조민호가 3번째다 그러면 여기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도 이 단어를 갖다가 벡터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시석 벡터라고 합니다. 좀 낭비가 심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좀 옛날 표현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요. 워드 인베딩이라고 밀집 표현이라는 걸 씁니다. 밀집 표현을 갖다가 밀집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대표적인 방법이 워드 인베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워드 투백, 파스트 텍스트, 글로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단어가 만 개가 있는 문장 앞에랑 똑같죠? 만 개 있는 문장을 갖다가 강아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요. 밀집 표현의 차원을 갖다가 만 개로 하지 않고 단어를 만 개 했지만 이거를 한 120개 이렇게 줄여놓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은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만 개 있을 때 만약에 앞에 희소 표현에서는 그걸 만 개 갖고 만 개의 벡터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그 원하는 거예요. 한 256개, 512개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512개로 그 강아지를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데 조작을 하는 것 중에 하는 방법이 워드 투백, 워드 투백, 파스트 텍스트, 글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투백에는 스키그램, 시버우 여러 가지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기법들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강아지라는 단어는 128개의 행렬에서 이런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조민호라는 거는 0.1, 1.5, 0.9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럼 이걸 언제 계산해요? 계산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파스트 텍스트, 페이스북에서 만든 요런 행렬이 있고요. 글로브, 스탠포드에서 만든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픈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필요할 때 갖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예를 들면 글로브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 페이스북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셔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어를 표현할 때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는 건 숫자로 표현하는 얘기고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은 시수 벡터가 있고요. 그냥 표현하는 거죠. 밀집 벡터는 줄여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는 줄여서 표현하는 걸 많이 쓰고요.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표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텍스트 뱅크 알고리즘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장 줄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문서에서 텍스트를 읽죠. 그 다음에 문장을 다 뽑아내죠. 문장에서 단어를 찾아내고 각 단어를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글로브나 그런 걸 이용해서 벡터로 변환을 하죠. 그래서 전체 문장의 벡터를 구하죠. 전체 문장의 벡터는 단어 벡터의 평균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장들 사이에 유사도를 딱 계산을 하죠. 그래서 유사도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문장의 순위를 유사도를 뽑아가지고 순위를 쫙 매기죠. 그래서 그 위에 상위 몇 개를 갖다가 요약관입니다 하고 거기에 주는 건데요. 여기 해보면 제법 좀 괜찮은 면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요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문장이고요. 원래 텍스트가 있었고, 그거 갖다가 정제를 하고 지랄을 떨어서 문장을 뽑아내고요. 이 문장에서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죠. 보이시죠? 문장에서 단어를 뽑아내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글로브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벡터 값들을 갖다가 쫙 찾아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거 하나당 128개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는 유사도를 측정하고 거기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서 요 중에서 요 상위 몇 프로에 있는 걸 갖다가 뽑아서 우리한테 제시하면 그게 이제 요약본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요걸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거고요. 그럼 요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건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랭킹 몇 개 있는 걸 앞에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 거 말고 그냥 단어의 빈도만 갖고
단어가 이제 빈도만 갖고 그냥 가장 그 빈도가 높은 단어를 가진 문장을 추출하는, 그렇게 해서 그 서머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 방법도 그렇고 이 앞에 배는 텍스트 그런 것도 그렇고 어떤 걸 쓰는지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문장에서 테스트를 해봐서 적당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텍스트 요약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좀 전에 설명한 그 압축하는 거 있죠? 그걸 벡터화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